아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그 동해 앞바다에서 석유와 가스가 발견됐다는 소식이요.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으로 첫 번째 국정브리핑으로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중단 의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 이런저런 정치 현안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광호환님이 9.19 군사합의 취소로 최전방 훈련 충돌이 일어날까 걱정입니다.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최전방에서 뭐 북한이 핵무기를 쏜다면 핵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재래식 무기로 도발하는 건데요. 재래식 무기는 양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나 뭐 우리가 워낙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함부로 도발도 못할 거고 도발을 하더라도 아마 창피를 톡톡히 당하고 말 겁니다. 이번에 그 정말 지저분하게 그 오물풍선 한 1000개 우리한테 보냈다가 결국 9.19 군사합의 전면 중단 조치에 이어서 김정은이가 제일 겁내고 떠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계기나 만들어주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강력 대응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 재개를 시사하니까 5시간 만에 바로 꼬리 내리잖아요. 북한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방심하고 만만하게 생각해서 이른바 경적 필패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어떤 도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상승, 필승의 신념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아시아투데이 주요 뉴스와 사설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유국의 희망 탑뉴스 홍선미 기자가 140억 배럴 산유국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기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정브리핑을 했는데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 석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시추를 해봐야 되거든요. 시추를 하는 데만 해도 뭐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만 1000억 정도가 드니까요.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3중 4중의 검토를 거친 끝에 탐사 시추를 승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탐사 시추 결과는 내년 상반기께 나올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 상반기께 이제 탐사 결과가 나와서 이게 확실히 석유와 가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2035년께 상업 개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140억 배럴의 천연가스와 석유, 그러니까 최대 매장량 추정치인데요. 이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약 450조 원의 5배, 2250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동해 가스전이 발견돼서 우리가 그동안 가스를 뽑아서 썼는데요. 그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고 이번에 발견된 이 140억 배럴의 최대 추정치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이 천연가스는 우리나라 전체가
29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고 석유는 우리나라 전체가 4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 7년에서 10년 정도 통상 걸리고요. 그래서 상업 개발은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이 돼야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9.19 남북군사 합의가 오늘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이가 북한에 가서 평양에 가서 김정은이랑 합의한 문서인데요. 이거를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에 사실상 파기를 했어요. 북한은 파기하고 뭐 이게 있건 없건 저것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왔는데 우리는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정신으로 9.19 군사합의를 지켜왔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저것들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는 이 군사 분계선 안에서 훈련도 제대로 못하는 아주 기형적인 상황이 그동안 계속됐습니다. 이게 5년 9개월 만에 이제 사실상 폐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도 공세적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홍선미 기자와 지환혁 기자가 이 문제를 탑뉴스로 다루고 있는데요. 국가안보실이 설명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 이게 뭐 오물풍선 보내고 무슨 GPS 교란하고 이러니까 이게 총 쏘고 이 군사도발하는 것도 아닌데 아주 신경을 건드리는 이런 회색지대 도발입니다. 이 회색지대 도발이 계속되자 이제 우리가 9.19 군사 합의를 전면 중단하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한 겁니다. 최근 북한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 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만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그 협정 전체를 중단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물풍선이 뭐 그렇게 피해를 주겠냐? 뭐 GPS 교란해봤자 뭐 내비게이션 조금 오작동하고 말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우선 GPS 교란을 보면 서해상에 조업하고 있는 우리 어선들이 방향을 잃고 언제 NL 북쪽으로 잘못 넘어갔다가 나포 끌려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 GPS 교란이 서해 쪽에 우리 인천국제공항의 관제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자칫 잘못하면 하늘길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뭐 러시아와 같은 이런 그 비행기들 간의 충돌 상황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풍선은 어떠냐? 이게 무게가 한 5kg에서 한 40kg까지 나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공항에서 제일 경계하는 게 뭔지 아시죠? 새입니다, 새.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이 새들이 그 공항 근처에서 벌레 잡아먹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놀라서 날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비행기와 충돌을 하면 특히 뭐 프로펠러 쪽으로 끌려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뭐 엔진이 폭발하거나 또는 이 항공기 조종사들이 타고 있는 그 조종석 쪽으로 유리창에 부딪히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 전 세계 공항마다 이 조류 퇴치반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새 무게가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풍선을 타고 우리 쪽으로 오는 5kg에서 한 40kg짜리 이 오물 덩어리가 갑자기 비행기와 충돌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의 앞 유리가 파손된다든지 하는 피해가 이미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0kg, 20kg, 30kg짜리 이 오물 덩어리가 갑자기 그 풍선이 터진 상태에서 수직 낙하하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맞았다.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경을 건드리는 아주 더러운 공격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들과 나라에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위험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은 우리들에게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전 총리 대선 출마 선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저희 아시아투데이의 주영민 정치부장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이제는 대권에 도전해 나라를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려고 한다. 그래서 대권 선언을 했습니다. 대권 도전 선언을 했습니다. 지도자라면 정쟁을 뛰어넘는 대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할 일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다. 부정부패, 문재인의 여러 부정부패 의혹, 이재명의 여러 부정부패 의혹, 또 조국의 여러 부정부패 의혹, 이런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할 일이다. 이러면서 그럼 대권 도전하려면 당권부터 도전하는 거냐? 당권 도전에는 생각이 없다. 출마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딱 잘랐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시아투데이의 주요 기사와 칼럼, 사설 전해드렸고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성호 TV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하다가 갑자기 K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간판이죠. KBS 라디오 7시 20분부터 하는 전격 기사를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제 이번 주 3주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간이 겹쳐서 할 수 없이 고성호 TV를 11시로 옮겼는데 고성호 TV 시청자들께서 너무 그 시간대가 어중간해서 방송을 생방송을 청취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여러 의견들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원래는 아침 8시, 저녁 8시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했더랬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던 저녁 8시 때로 고성호 TV를 옮기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성호 TV의 시청자들 또 아미고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간대를 놓고 다 검토를 했는데 저녁 8시 때 원래 하던 시간대로 좀 돌아가 달라 이런 압도적인 요청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투데이의 이 시간대하고 딱 겹치는 바람에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자유파 진영에서 하는 유튜브 방송인데 가급적이면 같은 시간에 겹쳐서 이 시청자들한테 이 곤혹스러운 선택을 강요하지 말자. 저희들 사실 그런 취지로 주요 유튜브들이 방송하지 않는 시간대를 골라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는데 저희 아토TV의 여러 진행자들과 또 스태프들과 의논한 결과
저녁 6시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 아침 7시 20분부터 9시까지는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이건 다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그거 함께 아침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저녁에는 앞으로 6시부터 아투TV를 좀 봐주시고요. 아투TV 나름의 그 독특한 그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투TV를 봐주시고 그리고 고성구TV는 저녁 8시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렇게 좀 시청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양해 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투TV 시간을 6시로 옮기는 그 홍보는 이제 내일부터 저희들이 홍보 영상 만들어서 매번 방송 끝날 때마다 여러분께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6시대로 옮기고 매주 수요일 저녁에 요일을 바꿔서 아투TV의 이 어벤져스 토크 배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진행자들도 조금 사정들이 있어서 좀 조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부터 아투TV는 저녁 6시, 월요일, 화요일 이틀은 이종근의 HQ로 진행합니다. 이종근의 HQ. 수요일은 제가 직접 어벤져스 토크 배틀을 진행할 거고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은 송구권의 현장 정치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은 이종근, 수요일은 고성국,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송구권과 함께하는 저녁 6시 아투를 여러분들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구TV는 저녁 8시로 옮겨서 2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단 토요일만은 고성구TV가 아침 8시에서 10시까지 2시간 하겠습니다. 고성구TV가 어떻게 옮겨지고 어떤 코너가 새로 만들어지는지는 고성구TV에서 홍보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투TV가 시간대를 옮기고 새로 편성을 약간 좀 변경한 것은 내일부터 저희들 스태프들이 홍보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벤져스 토크 배틀이요.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법승TV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전격시사에서 야권 패널 말씀 들으면서 좀 참으시는 목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숨소리로만 반응하시는 거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예, 센슈의 지석규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민노총 공격받고 있는 것도 또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박사님 공격받으시는 거? 공격은 안 받으세요. 그 정도는 박사님 숨만 좀 고치기 박사님이 야 이게 몇십 년에 그 뭐 저는 그자들 하고 웃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다뤄야 될 주제들이 많아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9.19 군사합의 전면 중단이요. 지석규 대표님. 예. 그러니까 지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지금 하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한 거 진작 이랬어야 되는 거를 왜 지금까지 안 했는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전 조치를 잘 했다고 보고요. 특히나 진짜 그게 저희 동네 쪽도 뭐 온다는 뭐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오물풍선이요. 그게 뭐 대통령이 얼마 멀지 않잖아요. 예. 아니 멀지 않죠. 막 그 동네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불안했던 게 저게 뭐 이상한 것도 혹시라도 이런 게 있으면 저게 어떡할지 오물이니까 그나마 낫지 이런 불안한 감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전격적으로 이 9.19 군사합의 이거를
효력을 폐기는 아니더라고요. 네. 효력을 일부러 중단하는 거로 또 머리를 썼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 하겠더라고. 우리도 오물풍선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우리도 오물풍선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되나? 아니, ELN이니까 우리도 오물 보내자. 좋은 거 줘도 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USB 보내고, 이명웅, 그죠? 노래 보내고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국가가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수 있어서, 이제 제대로, 그야말로 좀 대등하게 북한에 대한 압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 동안에 그렇게 종북 김정은 대변인 노릇했던 게 이제 쐐기를 박은 것 같습니다. 뭐 네. 그러면서 후련합니다. 네. 저는 그 확성기를 준비하고 이제 다시 재개하는 것 자체도 좋고요. 이제 6월달 되면은 바람이 딱 다시 바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오물 보내자죠. 아니, 오물이 아니죠. 오물 아니고. 그 화장품들 보내주면 아, 화장품이요? 네, 중국산은 북한 사람들이 되게 싫어한대요. 아, 그래요? 수준이 떨어져서. 아하. 근데 이제 한국 거는 갖고 오면 그거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아주 그 파우치 같은 데나 가방 같은 데 넣고 다니면서 애지중지 쓴답니다. 아하. 그래서 그 풍선에 달아서 화장품 보내주기 이런 거 하면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매직으로 지워갖고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제가 탈북자분들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유튜브 양이 어마어마해서 아마 그 USB들로 다 이렇게 조금씩 넣어갖고 보내면 수백만 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데 예. 잘못 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부에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대북 전단 거기에 이제 유튜브도 들어가고 뭐 화장품도 들어가고 초코파이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대북 전단을 보내면 저쪽에서 군사 도발을 할 거다 이번에는. 네네. 총을 쏴댈 거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해도 총을 쏴댈 거다. 그럼 우리가 응전 안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이 전쟁 이론에서 아주 대표적인 전쟁 이론이 에스컬레이션 이론이거든요. 서로가 처음에는 뭐 전면전할 생각이 없었는데 티격태격 하다 보면 어쩌다가 실수로 뺨 때리게 되고, 그러면 주먹 날라오고, 그러다가 이제 엉켜붙어 싸운다 이건데, 그렇게 될까봐 좀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네. 이건 이제 저 종북 주사파들이 괜히 겁주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진짜 예.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특히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게 네네. 생업의 문제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사실은 일리가 있으시는 말씀이죠. 네. 실제는.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선 그 문제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 동안에 그런 거, 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작은 싸움이 또 이렇게 크게 가니까 네. 특히 그 경기도 쪽도 그렇고요. 접경 지역은 진짜 불안한 부분도 있고 또 강화도 쪽 교동도 그렇고 그게 맞는 얘기도 일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세적으로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돌아보니까 핵무기가 다 완성됐고요. 이거는 작은 교전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뭐 ICBM, 뭐 미국까지 날아가는 거니까 모든 게 다 핵무기가 완성이 돼서 이제는 핵국가를 인정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작은 다툼이 두려워서 그야말로 그냥 묵인하고 있고 또 종북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는 핵무기가 완성돼 핵무기 국가가 됐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거는 분명한 건 분단된 국가에서 작은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일정하게 그런 다툼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도 안 하고 지금 사실은 휴전협정이지요. 지금 평화협정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정전 상태죠. 정전 상태입니다. 예. 적경에 거주하고 계시고 또 군부대의 그 자녀분들을 보내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간단한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긴 한데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자제한다고 해갖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참 저도 좋겠어요.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집단이면. 근데 이제 뭐 자기 딸 김주에 데리고 미사일 쏘러 다니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정신 상태를 도저히 가늠키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갖고 대응한다라는 거는 상대방을 너무 좀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그렇죠. 예. 합리적이지 않은 상대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내부에 여러 가지 지금 동요가 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는 확실한 대응을 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도발적 대응으로 하진 않도록 스스로 좀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상태를 강압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선제적으로 그걸 좀 제압할 수 있는 조치들을 좀 보호 장치로서 취해야 되는 상태에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좀 느슨해진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아,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그 이제는 이제 그 좀 바짝 허리띠 졸라매고 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냥 자꾸 제가 하나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그 천안함 도발이나 네. 연평도 포격 사건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먼저 도발해서 그런 게 벌어졌나요? 선의를 갖고 가만히 있는데 연평도 쏘고 천안함 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선의와 이성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면 안 된다. 이건 그러니까 여기 강호환님이 예. 예. 이번에 양보하면 계속 양보하게 됩니다 하시면서 사실 저희 애가 이 시간에 최전방 집회에서 군복무 중입니다. 아, 예. 훌륭하십니다. 예,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군 전문가들한테 여러 가지로 좀 질문을 드려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핵은 없지만 미국의 핵 전력으로 얼마든지 억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핵을 논외로 하면 심지어 이 생화학 무기까지도 우리가 압도적이랍니다. 그리고 모든 군 장비와 전력이 예.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국력이 50배 이상 차이 나는데 군 전력이 차이가 안 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제가 한 15년 전인가 개성공단에 당일치기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네. 의료품 좀 갖다 준다고 하는 의료품 지원 팀에 함께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가 평양보다도 더 살기 좋다는 데거든요. 개성이. 거기가 다 이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자체적으로 개성공단 예, 그런 개성공단의 쓰면서. 자체적인 살림을 한대요. 배급 구조는 이미 배급 체계는 다 무너졌고 군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있어가지고 제일 그래도 살기 좋은 곳, 평양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래요. 초코파이도 다 나눠주고 막 이렇게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개성이 제일 신분이 좋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제일 좋다는 개성에 주둔한 북한 군의 모습이 완전 거지였어요. 네. 완전 거지들이니까 그게 정규군 모습이에요. 그리고 군인이라 그러는데 키가 내 허리 조금 위 이 정도 어깨. 그러니까 못 먹어. 그렇지. 이미 영양실조에 못 먹어서 체형이 달라진 거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못 먹으니까 이 그게. 총을 질질 끌면서 가더라고. 뭐 군기도 없고 뭐 질서도 없고 막 그렇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북한군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예, 정말 죽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뭐 저러는 거지. 그러니까 중앙방송에서 나오는 거 그런 게 아니다는 그럼요. 거죠. 그래서 저런 상태로 어떻게 우리랑 전쟁을 해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너무 북한의 발악적 도발이 있으면 기습적으로 있으면 우리가 먼저 한 대 맞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네. 그거 진짜 별거 아니다 저것들. 예. 하여튼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갈게요.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영일만 탐사 시추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딱 그 발표하는 순간 그거 네. 봤었는데요. 네. 옛날 박정희 대통령 생각이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아마 그 76년인가 70몇 년인가 그때 우리도 석유를 이제 가질 수 있다라고 발표하셨던 게 기억나거든요. 네. 그 생각이 저는 바로 떠올랐고 그런데 지금은 과학이 너무 발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탐사도 얼마나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딱 이 발표한 순간 이건 확실하게 이번에는 뭔가 있다. 근거가 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놀랬던 게 삼성 시총의 5배로 제가 들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 그 순간 전 또 하나 생각난 게 브루나이 아세요? 브루나이. 네, 아시죠? 왕국. 그렇죠. 그게 이제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보르나이 섬인가? 거기에 있는 그게 소국인데 40만인데 국왕이거든요. GDP 세계 1위. 거기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막 있죠. 돈을 막 준대요. 무슨. 돈을 그냥 뭐 이벤트 있을 때만 돈을 막 뿌려요. 돈을. 그래서 딱 그 순간 이거 브루나이처럼 이거 좀 빨리 나가지고 이렇게 좀 뿌렸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꼭 저 진짜 그 생각했다니까요. 예. 아마 베네수엘라가 원유 매장량 4위일 거예요. 그런가요? 그 제일 네. 못 살잖아. 그 석유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
어떤 자들이 정권 잡느냐. 그렇죠. 좌파 포퓰리스트들이 정권 잡으면 그래서 베네수엘라 좋다는 거예요. 베네수엘을 가느냐 아니면 브루나이 구간처럼 거긴 또 잘하자 그래가지고 브루나이 생각이 난 게 왜냐면 이게 상업화될 수 있는 그 네. 이제 실제 뽑아내는 건 2035년이라고 딱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저 살아 있을 때입니다. 그때도 앞으로 10년이니까 박사님도 아니, 살아 있고 그거 장담하실 수 있나요? 아니 정부 발표대로 하면 아니 정부 우리- 발표를 그 센슈님 나이까지 발표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살아 아니 있어요. 전적하는 사람이 형이라며. 그래서 그 모두를 생각하면서 좀 살기 좀 편해지나 예. 이런 기분 좋은 생각도 한때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네. 근데 이거 뭐 국면전환용이라고 자꾸 그러네. 아이고. 야당이. 이게 이제 좌파들이? 76년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아, 76년에 그래요? 태어났는데 이제 저는 뭐 이야기만 들었지만 사실은 이제 오일 쇼크 때잖아요. 네. 그리고 국가에서 뭐 석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달러 때문에 뭐 난리가 난다, 막 이럴 때에 이렇게 영일만에서 우리도 산유국 된다라고 할 때 저는 몰랐는데 여쭤봤더니 만세 부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중학교 저도 만세 때 불렀어요. 만세 했었어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만세 불렀어요. 아마 다 만세하셨던 거로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예.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니었다라고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너무 많이 다르고 사실은 그 유가와 관련돼서는 IMF 전부터 해갖고 계속 유가를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런 상태의 국가에서 이미 에너지 정책을 이미 그렇게 석유 중심이 아닌 쪽으로 좀 끌고 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현재 상황 같은 데에 있어서 이게 지지율이나 국면 전환의 어떤 용도가 될 수가 있다 생각은 하지 않고 다만 이런 좋은 소식을 좀 빨리 60년 알리고 만에 싶다. 국면 전환이야.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요. 국면 전환용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야, 참 발상도 독특하다. 진짜 독특한 아니 게 그때 시작했으니까요. 60년대. 60년 60대 생각이 아직도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60년 만에 국면 전환.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최혜병 사건이나 그런 거. 왜냐면 이번이 첫 국정 브리핑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거는 말 안 해도 맨날 아주 국민들이 제발 좀 정치권에 이런 그 어떤 참 그 사건의 정치화 있죠. 사고나 사건. 그거 있잖아요. 예, 예.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앞으로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그때 브리핑하겠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저 해병대원 순직 특검, 네. 맞으면 특검이죠. 특검 공세 이런 건 국정 현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국정 현안이지. 그렇죠. 네, 예. 네, 네. 그리고 국정 현안도 좀 기분 좋은 국정. 아까 제가 이렇게 야 네. 부른 아이 아니야 뭐 이렇게 했듯이 얼마나 국정 현안.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랬더라고 보니까 이게 네. 시추를 하나 하는데 1,000억 원이 든대요. 네, 다섯 개 시추 하나 하는데. 예. 그러니까 너무 막대한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책임지고 이 정도 막대한 돈이 든다 하는 이거 심각한 거 1,000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책임감에서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정도의 지금 2024년에 이거 가능성 있다 이런 건 어마어마한 이슈 파급력이거든요. 네. 이런 거에다가 더군다나 이렇게 되면 국민께 직접 설명을 산자부 장관이 하는 거하고요. 아니면 대통령이 하는 건 이거 무게가 다르거든요. 다르죠. 이렇게 책임 있게 하시는 거. 더군다나 맨날 저희도 진짜 사는데 지치는데 이제 고물가에 고금리에 잠깐 저 기분 좋았거든요. 이렇게 정말 서민들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이런 발표 이거 안 하면 뭐 언제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저는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요. 자, 이제 다른 문제로 좀 가겠습니다. 그 이원석이라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네. 잘합니다. 예. 네. 예, 어디 친구세요? 아, 잘한다 그러길래. 아니 저랑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 친구가 아니고 그 많이 나요. 이원석이 위에요? 아래인가요? 나보다 한참 아래지. 아. 아무리 아, 그렇게 워낙 젊어 보이셔가지고. 네. 알겠어요. 자, 하여튼 이 이원석이가 검찰총장 네. 이자가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시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법 앞에 성역이 없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예. 성역도 없다, 예외도 없다, 특혜도 없다. 뭐 세 가지 이러면서. 키워드를 썼죠. 근데 저 이성우 변호사 네. 조사에는 소환 조사 말고 다른 조사는 없어요? 보통은 이제 소환 조사가 일반적이고요. 네. 서면 조사로서 가름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 사안에 따라서는 실제로 이게 혐의가 좀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죠. 방문 조사도 있고. 네, 방문 조사도 네, 할 수 있고. 제3장소에서의 조사도 그 있고. 조사, 다양한 방식들이 예, 있잖아요.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나 수사관이 어서 조사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없고요. 가장 이제 대우를 받는 조사 방식이라고 한다면
뭐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좀 약간 조롱하는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경찰은 구치소로 찾아가서 조사를 합니다. 네. 그거 특혜죠. 아니, 특혜가 아니고 그냥 합법적인 거죠. 합법적인 예. 검사는 부르는 게 검사는 찾아가서? 검찰청으로 구치소에 있는 그 피의자들을 부릅니다. 그 차이. 권력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예. 문제라서 사실 사안 관련돼서 조사하는 방식은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요. 관행과 현재 내부에서의 그러니까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이 검찰청장이 이게 소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네네. 여러 수사 방법은 그 사안의 경중이나 또는 수사 대상자의 상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수사 검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이 이렇게 김건희 여사는 소환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면 네. 옛날에 우선 그 점이 굉장히 황당했어요. 네네. 예. 그렇게 따지면 지난번 감사원에서는 문재인이 그게 뭐라고 전직 대통령 예우해준다고 그거 서면 조사 받으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서면 조사 받으라고 했는데 무례하다 이러고서 조사 거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부른 것도 아니에요. 예, 예. 감사원도 다 불러서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윤건영이가 무례하다 그랬나? 아니, 그러니까 그 윤건희가 전했죠. 문재인이가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저는 이 이원석의 이 발언 네. 지난 한 22개월 동안 뭐 한 거 하나도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이제 그렇습니다. 곧 예. 퇴임할 검찰총장이 예, 예. 유독 이 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한테 이런 식으로 이 압박을 하듯이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이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네네. 저는 이게 이 사람이 정치하고 있다라고 느껴요. 정치하고 있다. 검사는 정치하면 안 되잖아요. 수사를 해야지. 네네. 이원석이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요. 어떻게들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때도 이게 오늘만 이런 게 아니고 네.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네. 자기가 퇴임하기 전에 그 9월 달에 퇴임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이제 서울중앙지검이라든지 거기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또 뭔가 거기서 하고 있는데 무슨 별도 팀을 또 만든다고 그랬어요. 네. 그 두 가지 얘기했죠. 거기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번에 서울중앙지검 중앙지검을 포함해서 전체 검사, 부장차장들 다 인사 이동했잖아요. 네. 그때 송경호 그때 부산을 보냈을 때 이건 뭔가 팀 해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밑에 있는 그 부장검사들 다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이 어저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예. 특혜 허용하지 않는다, 성역 없다, 그다음에 예외 없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요. 그런데 거기만 얘기하지 나머지 다른 김들 여사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든지. 그건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를 하냐 뭘 하느냐는 모르겠지만 편파적이다. 이건 명확하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파입니다, 이거는. 이게 소환 조사를 할 수는 있는데 보통은 소환 조사를 하니까. 근데 이 현직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을 소환 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거 완전히 저는 창피주기라는 일종의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뭐 이게 제 경험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 뭐 제가 하여튼 꽤 오래 전입니다. 선관위 조사를 받아야 될 일이 있었어요. 수사는 아니고 조사입니다. 선관위는 조사권밖에 없어요. 근데 하여튼 지방선관위였어요. 그 제가 방송 때문에 도저히 못 가겠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랬더니 올라가서 제 사무실에서 방문조사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아니,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창피주기다, 뭐, 포토라인에 세워놓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면, 조사가 중요하면, 실제로 수사가 중요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 형편을 고려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걸 수사검사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딱 소환이라는 단어를 써서, 마치,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사에 소환당해서,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원칙이 지켜지고 그래야 무슨 성역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다 규정하고 프레임 덮어 씌운 거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 점에서 이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이 이원석이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오자 토크로 가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원석에게 지금 여러분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사실 이원석에 대해서 응원하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해 그렇습니다. 예, 주셨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다른 건 몰라도 문재인이 이재명이는 좀 사법 처리해달라 이런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담당할 책임자가 법무장관 한동훈, 검찰총장 이원석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 국민들, 특히 자유파 국민들은 그런 의미에서 법무장관 한동훈, 검찰총장 이원석을 엄청 응원했어요. 예, 그런데 지난 2년 어땠냐 말이죠. 문재인이 털 것도 못 건드리고 이재명이 수사제 재판 지연대로 시키고 심지어 김정숙이도 손끝 하나 못 건드리고 지금 예. 여기까지 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이원석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5자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다 들어주세요. 네. 살필 게 많죠. 쌍김 여사. 살필 게 많죠. 무슨 뜻인가요? 네,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게 3가지거든요. 전기, 그다음 물류, 그리고 광통신 네트워크거든요. 이제 지금 광통신 케이블이 해저 케이블이 지금 새로 깔리고 있어요. 네네. 일본까지만 연결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태평양 건너오는 문제가 한 가지가 좀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2월에 그 주요 허브항에서 부산이 제외될 것이다라는 게 지금 보도가 이미 한번 됐습니다. 그리고 송전망선 이런 문제들도 네네. 사실은 지금 전력 생산을 해도 태백산맥을 못 넘는다, 소백산맥을 못 넘는다, 뭐 이러고 있어요. 수도권 전력 문제는 심각해질 거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원석 총장께서도 보고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실 거예요. 다양한 경로로. 네. 그러니까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살필 게 진짜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 대통령 영부인 붙잡고 늘어져서 기자가 물어보는 질문, 그거 질문 잘했다, 얼씨구나 하고 이렇게 대답하면서 워딩도 좀 새로운 걸 쓰시든지 법 앞에 성역 없다. 이거 무슨 몇십 년 쓰는 그런 상투적인 워딩 쓰면서 마치 뭔가 대단한 정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의 정의는 지금 상태에서는 전력망 연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물류망 깨지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광통신 케이블 이런 것들이 해저로 잘 연결되게끔 해서 자유의 연대나 이런 여러 가지 물류적 환경, 전기적, 전력적 환경이 계속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쌍김 여사. 예. 쌍김은요. 네. 김정숙 여사, 예, 그다음에 김혜경. 예, 현재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자칭 부르고 있는 거기 그 쌍김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김정숙 한 거 아니죠? 쌍쌍 그러니까 좀 그 쌍이 아니고 쌍김 김 예. 두 사람의 예. 예. 이렇게 기억 안 합니다. 예. 더군다나 김 뭐라고? 김두톳. 김두톳 김두톳. 그래서 아니 근데 여기는 왜냐하면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사실은 김혜경 씨 관련 김혜경 여사도 예. 이게 법카라든지 또 그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부리는 거 이거는 또 관용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서류가 너무 명명백백해요. 수사하면은요 한 달이면 끝나는 거예요. 서류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까지 벌써 몇 년 동안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건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알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쌍김 여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예, 내려주시고 예.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신문입니다. 아시아투데이 일간 종합일간지입니다.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무려 석 달간 무료로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는 무료 구독권을 2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중에 한 분씩 선택해 주세요. 주제를 알라. 꼴값하네요. 음흉 그 자체. 아이고 오늘도 많이들 올리셨네. 자 조금만요. 정체를 밝혀. 양심도 없다. 왕 배신자. 이원석 나가. 속인이 좋냐. 민주당 공천. 정신 나간 자. 예. 제정신 아님. 이원석 세작. 세작 뭔지 아시죠? 네네네. 예. 세작. 이 간첩. 뿌락지. 예. 이원석 세작. 원석은 돌석.
연필 이원석. 이원석이하고 연필 얘기가 자꾸 나오던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원석이 연필만 깎았나? 사무실에서? 문방구였나? 부모님이? 저 골랐습니다. 예. 원석은 돌석. 원석은 돌석. 원석은 돌석. 저는 뭐 제가 차마 뿌락지다까지 얘기는 안 네, 하겠는데. 그래요. 예, 원석은 돌석. 예, 고르셨나요? 아니면 더 제가 볼까요? 국민들 실망. 예, 골랐습니다. 예. 아, 국민들 실망도 괜찮은데요. 네. 음흉 그 자체. 음흉 그 자체. 예. 자, 원석도 돌석은 강화님이네. 예. 원석도 돌석. 정말 마음에 드는 걸 써주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음흉 그 자체 최철웅님입니다. 최철웅인 것 같습니다. 최철웅님, 예, 두 분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당첨돼서 저는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6개월 보시면 돼요. 예. 자, 파란색 연필 나왔네요. 파란색 연필 왜 파란색? 아, 그거만 쓰는데요? 뭔 얘기인지 알게요. 그럼 되게 좀 약간 그것도 정서적으로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데. 파란색 연필. 예. 자, 김정수가 가짜 뉴스에 적극 사법 대응하겠다고 나섰더라고요. 네, 지금 뭐 오늘 윤건영이 대신 예. 기내식 메뉴가 다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마침내. 아니 결국은 다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먹었는지. 전 진짜 그거 밝히고 싶어요. 네. 정말 궁금합니다. 다 떠나서. 글쎄. 예. 왜 궁금하냐면 예.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거는 뭐 이게 36명이 탑승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왕복 4끼를 먹었으니까 예. 총 6,292만 원을 나누니까 한 사람당 43만 7천 원이다.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43만 원. 한 끼. 한 끼에 예. 한 끼에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요. 거기 36명이 김정수 그 빼면은 35명이죠. 그 5명이 똑같이 그렇게 먹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 소화되겠습니까? 아. 그 영부인 옆에서 그게 소화되겠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혼자 먹고 나머지는 다 저기서 아무리 비싸도 지금 기내식이 15만 원에서 10만 원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10만 원씩 먹었다고 치면 이 35명 곱하기 4끼 하게 되면은 1,440만 원이면 김정수 혼자서 한 끼에 1,100만 원짜리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모르시겠어요? 예.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한 끼에 10만 원짜리를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먹어봤자. 김정숙만 따로 먹었다는 거죠. 김정숙 여사만. 그렇게 따지니까 이게 전체 6,292만 원에서 이걸 빼니까 김정숙이 4,660만 원어치 혼자 먹었더라고. 글쎄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러니까 뭐 프랑스 황제 와인이든 뭔지 모르겠어요. 단장 자격으로 수행한 네. 네. 도종안에 따르면 자기는 도시락만 먹었대요. 장관도요? 그러면 얘기가 설득력이 있네요. 자기는 도시락을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기내에서요? 네. 기내서니까. 기내 도시락이면은 그거 기내 도시락은 기껏 해봐야 뭐 1, 2만 원일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조금 더 되지. 왜냐면 그래요? 과일도 좀 비싼 거 해가지고 그래봤자 10만 원 이내라니까. 퍼스트 클래스가 10만 아니, 원. 도종안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백을 한 거네요. 그림은 다 나왔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머지 그렇게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장관이 그렇게 먹었으면 왜 우리 어르신들은 먹는 거 갖고 뭐라 그러면 야 추측게 무슨 먹는 거 갖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사실 이 먹는 얘기 기내식 가지고 이 토크하는 게 조금 제가 그렇긴 한데 이재명 대표도 걔한테 먹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걔네들은 돈도 먹고 막 이렇게 냉장고에 과일도 꽉꽉 채워놓지. 다 먹는 것 때문에 초밥 10인분 먹지. 맨날 먹는 것만. 예. 이쪽은 다 먹는 거야. 저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먹는 거로 다 해놔서 어떡해요. 더구나 그게 뭐 개인이 지돈 가지고서 그냥 먹는 거면 우리가 관심 가질 이유가 없는데 전혀 없죠. 이게 세금 썼다니까 지금 이렇게 맞아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기내식이라는 세 글자였습니다. 기내식 그래요. 이렇게 자, 표현했거든요. 기내식 저 출장 보고서에 그 계약서에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예. 돼 있죠. 예. 기내식은 비행기 안에서 먹는 게 기내식이죠. 그렇습니다. 기내 인력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기내식. 기내 인력 하면 그 사람 동원한 사람들 써야 되는 건데 그건 따로 나갔겠죠. 식은 밥식자라고. 다 이렇게 외주로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이 김정숙한테 한마디 7자 토크로 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김정숙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7자로 가겠습니다. 단 요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비속어 욕설은 자제해 주시고 여러분들 7자로 지금 김정숙이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쨌든 자, 들어주세요. 네. 예, 이 7차 토크도 두 분 선정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신문 예. 아시아투데이,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예. 무려 석 달씩 무료로 보실 수 있는 무료 구독권 드리겠습니다. 밥값은 네 돈으로. 아니 밥은 좀 자기 돈으로 좀 먹을 그럼 만큼 저 밥 먹으러 가서 꼭 저 신발끈 묶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애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제일 비싼 거 먹고. 제일 비싼 거. 그러면 안 되죠, 진짜. 그건 천벌 받을 짓이에요. 그럼 안 돼요. 싼 거 먹고 그러면 좀 덜 믿긴 하지. 안 됩니다, 그런 거. 밥값은 네 돈으로. 네. 뭐 설명이 필요 없네. 네. 센슈 5년 주식비야? 제 가족이 세 명밖에 안 됩니다. 어. 애가 하나 있어서 어허. 따져봤더니요. 네. 아까 제가 계산했잖아요. 6천 거의 300만 원. 따져봤더니 6,200, 뭐, 292만 원입니다. 네. 따져봤더니 우리 세 식구 5년치 식비입니다. 돌아버렸어 내가. 그걸 비행기와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사람이 세 식구라고. 아, 그럴 수 있어요. 그 진짜 5년치 그 정도 식비예요. 금액이에요. 어. 네. 어떻게 살라고요? 그저 진짜 내가 이민을 가야 돼. 내가 뭐 그래서 제가 이 무능력 집사람이 정신 차리라고 하더라고. 김종수가 야 3박 4일 왕복에 그렇게 됐는데 밥값만 그렇게 했는데 여보 저거 우리 5년치 식비야. 네. 그러니까. 제가 참 자괴감을 느꼈어요. 네. 아이고 참. 자, 7자 토크 가겠습니다. 드디어 걸렸구나 느낌표. 드디어 걸렸구나 느낌표. 7자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몸뚱이가 증명해. 뭐가 뭐 다시 한번 몸, 아니 차분히 좀 말씀. 몸뚱이가 증명해. 야 저는 뭐 김정숙 몸뚱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만. 예. 야 탁월하다 탁월해. 어느 분이 대한민국 되멜다. 자, 정수기 물만 마셔. 고소해 기다린다. 지가 대통령인 줄. 다이어트 하세요. 철딱선이 없는. 아이고 이거 8자네. 8자. 철딱선이 없는 여성 8자. 네가 대통령이냐? 자, 네, 저는 결정했습니다. 역시 기생충 인생. 그걸 우째 묵었노. 아, 여기 뭐, 남이님이 당첨될 것 같아요. 뭐, 세금 낸 것 분통 터. 자, 골라주십시오. 예. 저 계속 바뀌네요. 막 저쪽 선택 나가니까 좀 걸렸다가 저 혹시 똑같으면 저 다른 거 할게요. 네, 그걸 우째 비행기가 버텼네. 또 이거 조금 더 이거 계속 바뀌어요 지금 말씀하실 때마다 예, 더 좋은 게 나오니까 자, 선택해 주세요. 일단 네. 하겠습니다. 하시죠, 하시죠. 예. 저 그걸 우째 먹었노. 그걸 우째 먹었노. 묵었노. 네. 제가 이걸 원래는 똑같은 거였어요? 아니요. 그걸 우째 먹었노. 최대 원하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예, 저는 이제 몸뚱이를 하고 싶었으나 사실 이걸 하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혹시 생길까봐 네. 예, 드디어 걸렸구나. 드디어 걸렸구나. 그렇죠. 예, 요거로 참겠습니다. 아, 진짜 역시 드디어 걸렸구나. 느낌표. 김성경님. 역시 예, 네. 김성경님. 예. 예, 당첨되셨습니다. 두 분. 저희 아토TV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을 김건희 종합특검법이라고 네.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누굽니까? 서울중앙지검장 했던 이성윤. 이성윤. 이성윤이가 발의했습니다. 예, 근데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예, 플리바게닝도 허용하자. 예.
전담 재판부를 미리 정하자. 예. 영장 전담 판사도 정해놓자. 검찰청에서 좀 그렇게 하지. 지금 와서 일은 안 하고. 한 말씀씩 해주세요. 예. 자, 이준호 변호사. 네. 그 여러 가지 좋은 그 방안들을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검찰청에서 사실은 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 수사하고 재판하고 다른 진작 그렇게 하지. 썼었어. 전담 재판부, 전담 영장 뭐 청구할 수 있는 그 재판부 지정해 달라 하고 해당되는 내용 관련돼서 그 특별검사도 그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에서 다 하겠다. 뭐 민주주의 절차 다 무시하고 그냥 근데 이게 형사사법 체계와 우리 헌법 체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부정하는 거죠. 사실 뭐 다른 사람들이 이성윤 의원만큼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죠. 위헌이에요, 위헌 그냥. 제가 볼 때는요. 네. 그 위헌적인 형태의 절차도 다 무시하고 헌법적인 질서 다 무시해서 그냥 그런 걸 어떻게 그걸 입법 발의를 하지? 이게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그 종북 주사파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나 또 영향권에 있는 분들 중에 보면 전체주의적 국가 사회주의자들 같은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입법 만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이재명 대표 나중에 이제 대통령 된다 만약에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에 수권법 요구할 것 같은 그런 망상을 저는 스시 좀 시달려요. 예. 국회에 무능하다. 여야 정쟁 시달리는 거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일하자. 정치는 원래 권력은 무서운 거다. 이러면서 그냥 여러 가지 절차를 취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헌법이라는 걸 읽고 이해하려는 의지가 있는지가 좀 고민스러워요. 그 검사 중앙지검장 올라갈 때는 헌법 공부는 안 합니까? 형사소송법만 보신 것 같긴 한데 사실 헌법을 모르면 안 되죠. 이거 제가 안 그래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책 박사님 찍자니까요. 대한민국 헌법책.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 그 공직자면 국회의원이면 헌법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조문도 전체를 놓고 얘기해야지 단일 조문 놓고 이게 무슨 뭐 자유가 꼭 들어간 단어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예, 그런 거. 그 대한민국 헌법책 좀 제작을 해서 나눠 주자. 네, 나눠 갖자. 네, 나눠 갖자는 거죠. 알겠어요. 예, 저도 그건 보태겠습니다. 저도. 예. 예. 아니 근데 그 이성윤 이 의원이 됐죠. 이분이 지금 이번에 발의한 걸 보면 본인 서울중앙지검장이었잖아요. 거의 내가 알기로 한 2년 가까이 이거를 김건희 여사 걸 탈탈 털어서 네, 그랬죠. 아무것도 못하고 났는데 예. 이제 자기 중앙지검 끝나고 이제 다시 의원이 되니까 이걸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무능력을 오히려 고백하는 거거든요. 면피성 입법이구나. 이거 이게 면피성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천면피인 거지. 그런데 이렇게 무능한 자인데요.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세요. 저는. 예. 이승우 변호사한테 경고 들어왔습니다. 네. 망상도 하지 마십시오.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끔찍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죄송해요. 예. 조심할게요. 망상도 하면. 죄송합니다. 네. 네. 예,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짧게 한 말씀씩 들을까요? 아니, 더 하면 안 돼요. 하세요. 한 시간이 말씀, 마무리 한 말씀. 시간 다 됐다 해서 시간이 안 된. 시간 다 됐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저는 참 다행스러운 게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을 지금 사보려고 합니다. 사진 않았는데 정말 감사하게 그 회고록 때문에 두꺼워요. 두꺼워요. 그래? 그럼 비싸? 안 되는구나. 나 별로 안 듣고 온 줄 알고. 교보서 같은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두꺼워요. 그 회고록 때문에 기껏 해봤자 지금 저 누구냐 우리 김건희 여사 건은 300만 원짜리 실제 그 파우치잖아요. 나머지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는 결혼 전 얘기예요. 그것도 한참 전에. 이거 있죠. 벌써 밥값만 내가 우리 5년치 식비 이거 보면서 그 회고록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실제 저도.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숙 결국 종합특검법이 또 발의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해서 이번에 책 한 권 살려고 했는데 두껍다니까 안 살래요. 중고로 나오면은 그때 훔쳐고. 아니 너무 감사해서 그것 때문에 특검법이. 예, 한 말씀 하세요. 예, 하여튼 저도 망상을 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예, 저도 진짜 끔찍하고요. 그런 일이 생길까봐 저도 그럼 가두시 나갈 겁니다. 저도. 네, 그런 상태고 지금 보면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 자유롭게 풀어주시면 아마 잘 할 겁니다. 요소에서 쿡쿡 찔러가면서요. 엄청 잘 할 거고요. 중국에서도 그거 호응해서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도 같이 협력해서 많은 일들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헌법화에서 아까 같은 그런 망상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저녁 8시는 이제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네. 예. 수요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어벤져스 토크 배틀 이승우
변호사, 법승TV의 이승우 변호사, 그리고 센슈TV의 지석규 대표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녁 6시로 아두TV가 옮겨갑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어벤져스 토크 배틀은 수요일로 또 자리를 옮깁니다. 변함없이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변호사, 지석규 대표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을 들어도 되죠, 박사님? 네. 예, 예. 양손으로 할까요? 아니 이게 너무 감사해서 구독 좀 이렇게 이런 것도 그래서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